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 기준이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강남에 내 집이 있으면은 조금 더 투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과 가격을 기준으로 투기 여부를 결정하는 뭔가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나 봐요.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곧 뭐 정부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음 달인가요? 곧 나온다고 했습니다. 1주택 투기의 기준. 그래서 투기면 예를 들어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를 조금 더 올리든 할 거고, 투기가 아니면은 봐주겠죠. 근데 이 투기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아니, 저는 직장 때문에 잠깐 집을 빌려주고 저도 딴 데 와서 사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이 정도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왔어요? 하면은 투기가 되는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힘들 것 같네요. 라고 하면은 이제 투기가 아닌 건데,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직장과 거리가 30km면 투기인데 31km면은 투기가 아닌 거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가격이 19억까지는 투기고 8억부터는 투기가 아니고 이런 걸까? 아니면 지역으로 하는 걸까요? 한강에 가까우면 투기일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단독 기사로는 고가의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 내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갭 투자로 돌리면서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1주택 투기꾼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투기성 1주택자 판단에 자가 가격 지역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뭘 할 거냐? DSR,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너가 거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팔아라. 그걸 누구한테 팔아라? 무주택자한테 팔아라라는 게 지금 정부가 가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임차인도 있는데, 너는 왜 당장 살 것도 아닌데 그거를 보유하고 있냐? 그 더 급한 사람한테 줘라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주면 끝이냐 이거예요. 왜냐면 나도 나중에 들어갈 건데, 저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하자. 왜냐면 그분들도 또 나오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모르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내 가족을 걸기는 좀 힘드니까.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도 손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83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 증여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도 이제는 팔아라 말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장특공 축소를 예고하고 있죠. 아직은 정해진 건 없다고 하지만 이제 발의가 계속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특공이 축소되는 거죠. 거주만 인정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보다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집을 팔고 있다. 이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년 넘은 오래 보유했던 분들이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파시고 다시 또 집을 사시죠. 한번 유주택이셨던 분들이 무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좀 거의 드물다고 보고, 정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주 고령에 80대, 90대이신 분들이 그냥 자녀한테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요양원에 가시거나 하면서 파시는 거지, 웬만하면은 한번 유주택자이신 분들은 조금 규모를 줄일지언정 무주택으로는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거주 1주택 규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장 걱정인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이잖아요. 자녀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민족인데, 아니 그러면 이러다가 괜히 저 학군지에 전세 월세가 아주 씨가 마르겠는데? 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기 보유 숙벌공제랑 상관없이 예전에 임대차 3법이 딱 그 소급 적용되면서 2020년 8월에 소급 적용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치동이나 목동, 노원, 중계동 이런 데들에 저 이제 다음 해 내년에 딱 이제 우리 애 학교 들어갈 때 그쪽으로 딱 학군지 가서 학원 다녀야지라고 생각했던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이사 가야지 했는데, 그 집들이 소급 적용되면서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 눌러앉기 시작합니다. 2년을 더 2+2를 썼죠. 그러니까 갑자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우리 애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지금 학군지를 가야 돼.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50% 70% 줄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전세 시세가 폭등을 한 거를 다 맞춰주고 들어갑니다. 음마아파트가 6개월 만에 5억이 올랐거든요. 전세가 5억에서 10억으로 6개월 만에 2배로 쳤습니다. 매물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장특공 규제가 또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전세가 다 씨가 마르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전세가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실거주한다고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월세입자들 빼주고 다 들어가면 어떡하지? 야, 그럼 이제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제 보유세도 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걸로도 이제 세금을 증세할 수 있지만 시행령을 조정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할인가액을 적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종부세도 있고 한데 요거를 조금 바꾸려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거를 바꿔서 이 종부세를 올리려나라는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끝나고 7월 달에 전반적인 이제 세법 개정안 플러스 부동산 규제책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의 뭐 100%가 아닐까 7월 달에는. 그럼 7월에 나오면서 윤곽이 나오겠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국가가 준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이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제 사회적 이슈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 전세 사기가 터져서 보증보험으로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도 돈을 이제 못 돌려받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이 법적 권리가 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주겠다. 3분의 1 정도를 주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찬찬히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전세 사기든 뭐 전세 사고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 구조적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전세 사기가 워낙 심했던 이 오피스텔 빌라 이쪽은 뭐 일부 지역들은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데 무슨 수로 뭐 피해금을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마 많이 이제 좀 세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재정 당국의 몫인가? 세제 대출 규제만 있고 주택 공급 논의가 없다. 1, 2구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97 대책 그리고 이번에 1, 2구 대책 두 번의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 뭔가 얘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과천 경마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용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진행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죠. 벌써 한 2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딱히 무언가 진행되는 게 없다면 도대체 언제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들 좀 회의감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대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세금이나 대출 쪽에만 이슈가 좀 몰리고 있어요. 대통령의 X만 바라보는 국토부 부동산 대책만 있지 뭐 정책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국토부도 답답하겠죠. 이제 임대 위주의 공공 공급을 한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LH는 지금 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LH 보고 다 하라고는 해놨는데 LH가 저희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 딱히 뭔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좀 뭔가 뭐 부정행위를 단속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사기성 거래를 좀 막는다든지 뭐 중개사들의 담합을 막고 뭐 이런 것들 위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급 대책은 요원하다. 씨가 마르고 있는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뭐 5년 내에 최악이다. 지금 수급 지수,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뭐 2020년 8월 그 임대차 3법 딱 터졌을 때만큼의 수준입니다. 지금 전세 대란 수준이고요. 뭐 월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 대란 수준까지 왔어요.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뭐 실거주 의무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지금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전월세가 어디까지 없어지는 거지? 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씨마른 서울 전세 2021년 임대차법 2+2 개정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때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0년, 2021년에 전세 대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전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전세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사러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만큼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 타는 세입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7억 정도 지금 최고치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셋값의 평균이 7억 정도니까 물론 평균은 조금 통계에 착시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비싼 동네들의 전세가 같이 또 이제 녹아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게 뭐 체감된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평균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매물이 나오면 바로 쏩니다. 수요는 늘고 뭐 물량은 줄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매매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뭐 고민하시면 지금 집 놓쳐요 이런 얘기들이 뭐 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룩 전세 얘기 나왔죠. 집 안 보고 그냥 전세 계약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은 해결이 되는 와중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해결이 아니라 지금 악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셋집이 부족한 게 내년에 해소가 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나 내년에 대규모 아파트가 막 신규 공급이 엄청 된다든지 3기 신도시가 뭐 내년부터 대규모 입주를 시작하면 좋은데 없습니다. 지금 없고 내년은 입주 물량이 더 없고요. 28년, 29년에는 더더욱 없거든요. 30년쯤 가야지 3기 신도시가 뭐 일부 시범 단지들이 좀 입주하고 하는데 그때도 뭐 대규모 공급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 지금도 전세가 0, 월세도 0인 단지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임대보증 130.5% 떠는 빌라. 이건 또 뭔 얘기냐면 이제 보증률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많이 터지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무너졌죠. 여기가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보증보험을 좀 안정성을 높인다는 그런 목적과 그리고 또다시 또 전세 사기를 만들면 안 돼라는 것 때문에 전세금 대비 보증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 90%에서 70% 막 계속 낮추거든요. 그 말은 뭐다? 보증서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보증서 나오는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위적 반전세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빌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 기존에 2억짜리 전세가 나가면서 시세는 2억인데 보증을 뭐 1억 5천, 1억 4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4, 5천만 원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원래 2억짜리를 2억에 맞추면 보증금을 안 빼줘도 되는데 이 2억짜리를 1억 5천에 뭐 월세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강제로 이제 반전세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5천만 원, 1억 뭐 턱턱 빼줄 수 있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빌라를 가지고 뭐 전월세를 주면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돈이 없는데 이 없는 돈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풍족한 분들이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5천, 뭐 3천 이런 것도 엄청 큰 돈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또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뭐 전세 주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지만 빌라는 이게 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무너지는 분들 나오고 이게 또 경매로 나오면서 또 집값을 또 누르니까 계속 악순환인 동네인데 이 매년 지금 보증을 낮추면서 계속 인위적 역전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빌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가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는지 뭐 크게 그렇게 뭐 주의를 안 두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쪽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집 구경 못하고 전세금 보냈다. 이런 계약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집도 못 보고 6억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사실 전셋집을 보긴 보고 막 하는데 요즘에 전세가 뭐 0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 아니면 뭐 월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려운 거고 특히 지금 뭐 울산이라든지 뭐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통계상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은 과거 최대 높이까지 지금 거의 막 다 도달한 상태입니다. 안 팔면 끝이다. 다주택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버티겠다. 버틸 여력이 있든 뭐 의지가 있든 뭔진 모르겠지만 보유세 내면서 한번 뭐 해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남았겠죠. 아니면은 팔려고 도저히 해봤는데 이 가격까지 밀리는 건 싫어요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 뒤에는 아마 이제 매물이 많이 줄겠죠. 뭐 팔아봐야 의미가 없죠. 양도세가 확 올라가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어차피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은 지금도 매물 내놓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내놨던 분들은 당연히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놨던 건데 중과가 이제 될 거잖아요. 되면 그 매물들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급매를 그나마 유도했던 매물들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급매는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도 뭐하러 내가 지금 사? 그 전에도 안 샀는데 하면서 서로 버티기를 할 겁니다. 그럼 둘 다 버틸 때 누가 이기냐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전월세가 결정을 할 텐데 전월세가 매물이 많고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집주인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월세가 너무 적고 그리고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기가 살던 동네를 포기하고 더 외곽으로 밀려 나가면 그만이죠.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내려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살던 주거 환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집을 사거나 뭐 전세가를 올려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급하게 팔 바에는 자식한테 증여한다. 서울 아파트 3년 3개월 내에 최다다. 지금 증여도 많이 하는 게 증여는 어쨌든 증여세랑 관련이 있는데 증여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양도세는 이제 8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세가 50%가 최대인데 50%랑 82.5% 둘 중에 무슨 세금을 내시겠어요? 증여를 내겠죠. 왜냐면 증여는 한 번 하면 내가 죽을 때 상속세 안 내도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내고 가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야 50% 어떻게 내냐 하면서 양도세랑 저울질을 하고 있던 분들이 양도세가 이제 80%뭐 70%로 올라가는데 그래 그럼 그냥 증여하자라고 하면서 또 증여를 가는 거죠. 물론 증여 간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절세 아닌 절세가 되는 거죠. 서울 집 산 30대 절반이 부모 돈으로 샀다. 배경 영향이 커졌다.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들이 집을 대부분 많이 삽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도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나름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미 사회생활 한 10년 차이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맞벌이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죠. 부모님들도 제발 결혼 좀 해라. 내가 너 결혼하면 돈 좀 주려고 다 만들어놨어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하니까. 그래서 이제 양가의 집에 돈을 모아서 또 각자 또 열심히 또 모아놓은 돈들 모으면은 꽤 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증여도 조금 해주고 뭐 차용증도 써서 빌려주고 하면서 집을 많이 사더라라는 내용이고요. 증여 상속 자금이 절반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집을 누가 살까 했을 때 그 집을 누군가 또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무래도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돈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니까 누군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대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5, 6, 70대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 주니까 3040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는 와중에도 집들을 사는 이유는 결국에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는 거고 자수성가, 흑수저 고소득자 이런 분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월세 매물도 없으니 그러면은 좋은 동네에 살 방법이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만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억, 16억 분양가에 허탈하다. 청약 통장을 깬다. 지금 서울에 뭐 분양을 하는 동네가 뭐 강남 뭐 이런 데들도 아닌데 작은 평수들도 막 16억, 18억, 뭐 25억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양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게 강남의 분양가인가 싶을 정도의 금액대 대출도 안 되는데 근데 완판되고 경쟁률 막 20대 1 되고 뭐 1000명씩 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들 또 돈을 뭐 모아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 쪽에서도 현금 부자들 아니고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라도 해주면 뭐라도 내가 한번 해볼 텐데 뭐 나중에 청약 당첨되면은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주면 그래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해도 해볼 텐데 지금은 잔금 치를 때 전세 끼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만 청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청약을 노리던 사람들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만 하라니까 그냥 통장을 깨버리는 거죠. 매매가와 전세값이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 깡통 전세도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지방도 뭐 지금 쉽진 않은 게 지방은 집값이 안 올라가는 소도시 그리고 이제 지방의 대도시에도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막 빠지고 막 이런 곳도 많습니다. 근데 거주는 해야 되니까 전세가는 또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거의 막 없거나 붙어버린 동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쪽에 지금 매수 수요가 들어가냐? 다주택자 규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높은데 매매가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언제 뭐 사고가 터지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보통 전세 사기가 안 터지는 이유가 전세가율이 낮아서였는데 지방의 뭐 아주 구축들, 뭐 재건축 가능성 없는 그런 낡은 아파트, 뭐 집값 막 2억 하는데 뭐 아파트가 막 1억 5천, 뭐 8천만 원 이런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이런 데들은 전세가가 막 오버한 곳도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언제든 그 전세 사기, 뭐 전세 사고가 날 만한 지역들이 또 되는 거죠. 이제 지방은 아파트도 경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뭐 유탄이 터졌다. 이게 그 건설 현장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뭐 자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건설 자재들도 많이 쓰는데 뭐 빠르면 다음 달에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공사장이 스톱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또 뭐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참 상황이 많이 꼬여 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공급도 안 되고 물가도 뭐 올라가고 당장 지금 진행도 되는데도 없는데 전세랑 월세는 대란 수준이고 근데 또 실거주는 계속 강조하는 정책들은 계속 대기 중이고 세금은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출은 받고 그러면은 집을 살 수도 없는데 전세나 월세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수의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분들은 뭐 너무 기분이 좋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분들도 세금 걱정하니까 또 힘들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 뭐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대세적으로 뭔가 해결의 그런 실마리가 보이진 않아요. 그럼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뭔가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